이 영상은 LH 국민임대주택 인터넷 청약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는 영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감사합니다. 우선 LH 청약센터 접속하고 인터넷 청약을 접속하면 청약 연습하기 화면이 확인됩니다. 청약 연습하기 임대주택 클릭하시고 청약 신청 연습하기 인터넷 청약 연습하기 접속 후에 인증서 로그인 하신 후에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화면이 확인되고요. 네, 확인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 인증서 중에서 원하시는 인증 방법을 선택해서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청약 신청 연습하기, 인터넷 청약 연습하기 접속합니다. 지금 화면은 미리 연습하는 화면입니다. 그래서 LH는 본사가 진주에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남도 진주로 세팅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 행복주택 연습, 그리고 장기전세, 공공임대 50년, 10년 공공임대 각각 연습할 수 있도록 창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국민임대 간소화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국민임대 간소화는 보통 국민임대 예비자 모집 공고, 정례 모집 공고에 신청할 때 인터넷 청약 연습하기 방법을 주로 많이 하는 부분이니까요. 국민임대주택 공급 물량이 LH에서는 가장 많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제 공급돼 있고, 그리고 홀수달 3월, 5월, 7월, 9월, 11월에 5일, 15일로 수도권, 비수도권으로 정례 모집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국민임대 인터넷 청약하는 방법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선택 접속해 주시고요. 네, 그럼 이제 국민임대 유형으로 해서 주택형이 36형, 46형, 51형 이 세 가지로 연습할 수 있도록 업데이트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유의할 사항은 주거 전용 40초가 46이나 51 이런 경우는 1인 단독세대주가 신청할 수가 없죠. 등본에 공고일 기준으로 1인으로 등재되어 있는 분들은 46이나 51처럼 40초가하는 큰 면적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유의하셔야 되고요. 36, 40 미만 같은 경우는 1인 가족, 단독세대주가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단독세대주 제한, 국민임대는 1인 단독세대주 면적 제한이 있는데 단독세대주는 본인의 세대별 주민등록 등본상에 세대 구성원이 없는 자를 말하고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 국민임대주택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단독세대주이지만 예외사항들이 있습니다. 이 아래 예외에 해당되는 분들은 등본에 1인으로 등재되어 있어도 40초가 면적을 신청할 수 있으니 해당되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46형 선택해 보겠습니다. 선택하면 예비입주자 중복 선정 불가사항 확인, 팝업이 확인됩니다. 동일한 유형, 국민, 행복, 영구 이런 예비입주자 모집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에 예비입주자로 선정이 되면은 동시에 선정됐을 때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해서 종전 신청된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탈락되고 단 입주자 모집 공고일이 같은 경우는 청약 접수일이 같은 경우는 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해서 자동 탈락 처리가 된다. 이 부분을 유의하시라. 예, 그래서 위 확인사항을 충분히 인지하고 청약 신청하시겠습니까? 예라고 선택하고 확인 버튼을 눌러주셔야 됩니다. 주거 전용 50제곱미터 미만 주택 같은 경우는요. 순위 선택을 공고일 현재 거주지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주거 전용 50제곱미터 미만 주택은 1순위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 건설 지역에 거주하는 분, 등본이 전입이 완료되어 있는 분이 1순위가 되고 2순위는 그 연접 지역, 3순위는 타 지역이 이제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국민임대 추가 모집, 예비자 모집, 선착순 모집, 수시 모집 같은 그 모집 공고는 일반 공급만 진행이 되니까 일반 공급으로 선택하셔야 되고요. 신규 임대아파트 최초 첫 모집일 때는 우선 공급이 항상 같이 공급이 되기 때문에 본인이 우선 공급 대상자이면 우선 공급, 그렇지 않으면 일반 공급 선택하지만 추가 모집, 예비자 모집, 선착순 모집, 수시 모집, 보통 정례 모집 같은 경우는 일반 공급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일반 공급 선택하고 본인의 순위를 해당되는지 보시고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선택을 하게 되면은 신청 순위에 해당되는 분만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타 순위로 신청 시 자동 탈락 처리되오니 신청 순위를 반드시 확인하시라 팝업이 확인됩니다. 그럼 확인 버튼 누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유의하실 점은 2, 3순위는 마감 여부를 확인하고 본인이 해당되는 순위 날짜에 신청 가능한지를 확인하고 접수를 해야 합니다. 주거 전용 50제곱미터 이상 면적을 보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추가, 정례 모집, 선착수, 수신 모집은 일반 공급만 있기 때문에 일반 공급으로 선택하시는 거고, 신규 공급일 때는 우선 공급이 있는데 우선 공급 대상자이신 분들은 우선 공급을 선택하는 겁니다. 자, 일반 공급 선택하고 50제곱미터 이상 면적은 순위 판단을 주택청약 종합저축에 가입해서 공고일 기준으로 납입인정회차가 24회차 이상인자가 1순위, 납입인정회차가 6회 이상 23회 이하인자는 2순위, 또 1순위, 2순위 해당되지 않으면 3순위에 해당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2, 3순위는 마감 여부를 꼭 확인하시고 신청해야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해당되는 순위를 선택하시고 지역 구분에서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그 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면서 청약 1순위자인지 그에 따라 선택하는 게 달라지겠죠. 그래서 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 지역 거주자는 여기에 해당 주택 건설지역에 선택을 하시고, 청약은 1순위라도 공고일 기준으로 해당 지역에 주소가 전입되지 않는 타지역 거주자가 있을 거잖아요. 연접지역이나 타지역. 그런 분들은 타지역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잘못 선택하시면 탈락되니까 유의하시고요.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시면 예, LH 청약센터 시스템 이용 약관에 동의하시면 예, 그리고 고유 식별 정보나 수집 이용, 활용에 동의하시면 예, 다 예를 동의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토지주택공사 분양임대 청약 민감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하시면 예, 선택을 해주셔야 합니다. 단독세대주 여부를 확인하는 창이 나오거든요. 주거 전용 40 미만에서는 이 내용이 없습니다. 면적 제한이 없기 때문에 없지만 주거 전용 40제곱미터 초과 면적을 이제 청약 신청을 할 때는 반드시 선택하는 부분이 마지막에 확인되는데요. 등본의 공고일 기준으로 1인으로 선택되어 있으면 체크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인 가족은 40초과 면적은 신청할 수 없다는 거죠. 여기서 단독세대주 1인 가족이 아닌 경우는 선택하지 말아주세요 되어 있죠. 그런데 단독세대주이시면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본인의 세대별 등본상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 세대 구성원이 없는 자를 말하고 전용 면적 40 이하 주택만 신청 가능하며 4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의 청약은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단독세대주이지만 예외 대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예외 대상인 경우는 단독세대주를 체크를 하게 되면은 팝업이 확인됩니다. 이렇게 단독세대주 확인, 예외 대상, 혼인 중이 아닌 미성년 형제 자매인데 부모가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의 사실이 확인되어서 미성년 형제 자매로 등재되어 있는 대상이 될 경우에 체크. 또 혼인신고를 완료해서 가족관계 등록부에 외국인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체크. 그런 경우에는 1인 가족이라도 주거 전용 40초과를 신청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임신 중인 단독세대주. 그리고 중증장애인인 경우. 중증장애인은 물론 40초과 면적을 신청할 수는 있지만 1인이라도 그럴 수 있지만 전용 면적 50 미만까지 주택 신청이 가능함을 유의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해당되는 부분 체크하시고 확인을 클릭한 다음에 신청서 작성을 누르시면 이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거주시작일 입력하는 창이 나오고요. 거주시작일은 해당 지역의 거주자만 클릭을 해서 작성을 하시고 해당 지역 거주자가 아닌 타 지역이나 연접 지역 거주자는 그냥 지나가시면 됩니다. 그래도 청약은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거주시작일 입력 창에서 달력 선택해서 거주시작일을 선택을 하면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본인들이 5년 이상인지 3년 이상인지 1년 이상인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입력을 하면 자동으로 세팅이 됩니다. 네, 한번 거주시작일 입력 창을 보겠습니다. 네, 거주시작일 박스를 클릭을 하면 이렇게 팝업이 확인이 되는데요. 해당 주택 건설 지역으로 신청하시겠습니까? 해당되시면 예라고 선택을 하시고 그리고 그 아래쪽에 달력이 있습니다. 해당 주택 건설 지역 거주 시작일을 선택하게 되어 있고요. 이 네모 박스 달력을 클릭해서 세모를 아래 위로 누르시면 연도와 달력을 조정할 수 있고요. 날짜를 선택하면 달력, 날짜가 입력이 되고요. 그리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거주 시작일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으로 점수가 체킹이 되고 입력이 됩니다. 그 다음에 주택청약 종합저축이나 청약저축 가입은행을 선택하는 창이 나오죠. 주택청약 종합저축이나 청약저축 가입은행이 없으면 여기 체킹하고 지나가시면 되고요. 공고일 기준으로 납입인정회차가 6회차 이상이면 여기 가입은행을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청약저축 가입은행을 본인이 해당되는 은행을 선택할 수 있는 팝업이 확인되고요. 해당되는 은행을 선택하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짚고 넘어갈 부분은 청약저축 가입 은행만 체크하면 납입 인증 회차는 전산으로 확인하기 때문에 신청자가 몇 회인지 입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우리가 입력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다음 창으로 진행이 됩니다. 네, 사회취약계층은 유형을 우선 이 부분을 클릭하면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 내용을 읽어보시고 본인에게 해당되는 부분을 선택하시면 되고 중복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로만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본인이 수급자고 한부모 가족이라 그러면 수급자나 한부모 가족 중에 하나의 유형으로만 선택을 해야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신혼부부 또는 예비신혼부부 여기를 클릭하면 신혼부부인지 예비신혼부부인지 선택하게 되어 있고 이 내용 달력 클릭해서 입력하시고 그 부모 자녀 육아지원 세대 이 내용도 읽어보시고 해당되시면 그 유형 선택해서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아래쪽에 공사 국민임대주택의 과거 계약 사실이 있는 경우에 감점 산정 기준 참고하시는데요. 요거는 본인이 그 점수를 입력하는 게 아니라 LH에서 확인을 합니다. LH에서 계약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감점 적용을 LH에서 진행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인이 입력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감점 적용 제외 대상 여부 이 부분은 이제 공사 국민임대주택의 과거 계약 사실이 있긴 하지만 중복 신청을 또 거주 중에 계약 사실이 있는 중에 하는 이유가 불가피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감점 적용을 제외합니다. 어떤 경우인가 보겠습니다. 감점 적용 대상이 되는 가장 최근 계약건 기준으로 하여 입주자의 출산, 사망, 노부모 부양 등으로 가구 한수가 변동이 되어 다른 면적의 국민임대 주택 이주를 위해서 청약하는 경우에는 감점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감점 적용 제외 대상에 해당되는지 해당되지 않는지를 선택을 하는데 요 경우에 해당이 되면 이런 사유가 불가피하게 해당되는 인정하는 사유가 있어서 신청하는 경우는 여기에 선택하시면 되고요. Y 여기 체크하시면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감점 적용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을 선택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 경우는 반드시 서류상으로 입증을 해주셔야 됩니다. 입증을 하지 않으면 탈락이 됩니다. 세대 구성원 정보 보겠습니다. 공고일 현재 신청자 본인의 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 구성원을 이제 추가하는 건데요. 세대 구성원 수만큼 오른쪽에 추가 버튼 클릭하셔서 세를 추가해서 입력하시면 되고 혹시 세를 잘못 추가하셨으면 삭제 버튼 누르시고 세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의 관계, V 표시 선택하면 관계 선택할 수 있는 창이 활성화가 되고요. 선택하시면 되고 이름, 주민번호 정확히 입력하시고 여기도 이제 세대주와의 관계, 본인, 배우자, 자, 부모 관계 확인할 수 있도록 V 표시를 선택하면 이제 창이 활성화가 돼서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본인 세대라 함은 공고일 현재 신청자 본인의 등본에 등재되어 있으면 본인 세대. 만약에 혼인한 분인데 배우자가 등본에 분리가 되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분리된 배우자 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가족 구성원은 배우자 세대, 또 배우자도 등본에 분리되어 있을 때는 배우자 세대 체크하시면 되고요. 자녀 같은 경우에 부모의 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고 타세대 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타세대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대 구성원, 등본상의 세대 구성원 수만큼 가구 원수를 선택을 해서 클릭을 하면 됩니다. V 표시 클릭하면 활성화돼서 가구 원수만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신청자 인적사항 입력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빨갛게 체크된 부분은 필수 입력사항입니다. 전화번호는요. 일반 전화번호와 휴대전화번호 중에 하나는 필수 입력사항입니다. 그런데 SMS 수신 동의를 체크를 하시면 온라인 인터넷 청약 후에 접수번호가 문자로 전송되기 때문에 나중에 서류 제출 대상자인지를 확인할 때 아주 유용하게 편리하게 접수번호 문자 내용으로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시고 SMS 수신 동의 체크하시면 효과적입니다. 이메일은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장애 세대 확인은 읽어보시고 본인에게 해당될 때 체크하시는 건데요. 이 부분은 이제 추가로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아니고 본인이나 부양가족 중에 한 명이 장애 정도가 심한 지체장애인, 장애 정도가 심한 뇌병변 장애인, 청각장애, 시각장애, 상위 3급 이상의 국가요공자, 보훈 대상자, 신체장애 3급 이상인 5.18 민주화 운동 부상자, 고도장애, 고엽체, 후유의증 환자에 해당될 때에 체크하시면요. 나중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주택이 해약 발생 시에 일반 세대 우선해서 공급하기 때문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체킹하시면
좀 더 빠르게 입주하시고 또 시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겠죠. 네, 서약서 내용, 소득, 총자산 자동차 기준 잘 유의해서 본인이 국민임대 자격에 부합하는지 확인했습니다. 네, 서약서에 동의하십니까? 예, 선택하시고요. 청약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되는데 청약 신청서를 제출하게 되면 청약 신청서 입력 내역 확인 단계를 거쳐서 지금까지 본인이 신청한 그 내역을 잠시 간단하게 볼 수 있는 팝업이 확인되고요. 팝업에 그 내용이 문제가 없으면 다시 한번 청약 신청서를 제출하는 과정이 나오고 그리고 인증서 로그인을 한 번 더 하시면 청약 완료가 됩니다. SMS 수신 동의하신 분들에게는 접수 번호가 문자로 발송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가장 많은 그 공급 물량과 모집을 하는 국민임대 주택, 국민주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가성비 갑인 국민임대주택의 예비자 모집 공고, 수시 모집 이런 부분에 인터넷 청약하는 경로 세세하게 함께 스터디해 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함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